시대의 중요한 특징점은 바로 진보라고 하는 개념이 재구성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보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보통 뭐 보수하면은 자유를 많이 주장하면 보수라고 생각하실 테고, 진보라고 한다면은 평등, 평화를 주장하면 진보라고 아마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진보는 좌우의 개념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좌측, 왼쪽에 가까우면 진보, 우측, 우에 가까우면 보수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은 보수, 민주당은 뭐 많은 분들이 뭐 언론에서는 진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개념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흔히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진보와 보수의 양대 개념이 이러할 텐데요. 이재명 시대에 맞이하면서 진보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좌우의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 개념, 과거, 현재, 미래로 나아가는,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시간적 개념으로 진보가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진보는 보통 19세기에 칼 막스가 자본론과 여타의 서적을 집필하면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20세기의 사회주의 권력들이 등장하고 사회주의 국가가 등장하고 우리 한국 사회 내에서도 6, 70년대를 거쳐서 주로 80년대 현재 이제 86세대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86세대가 등장하면서 좌라고 하는 좌파, 진보 이런 블록이 형성되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현대사를 되짚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1987년 6월 항쟁이었죠. 6월 항쟁을 계기로 군부 독재를 몰아내고 그 이후로 지금 36년 동안 바로 민주화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민주화 시대가 언제까지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고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일각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한 촛불혁명을 통해서 민주화 시대 이후 이제는 촛불혁명의 시대가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촛불혁명의 결과 박근혜 정권이 탄핵되고 구속되고 문재인 정부가 등장해서 집권 5년을 했지만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윤석열 검찰 정부를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시대를 촛불혁명 시대라고 이야기하기엔 좀 머쓱하다, 아쉽다, 불편하다, 이런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시대 규정을 함에 있어서 민주화 이후의 시대에 있어서 2020년부터 전 세계에 불어닥쳤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그런 시대 규정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것을 이제 정치 사회 규정까지 가기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인 일반적인 시대 규정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시대 규정에서 설명하고 계신 것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우리가 이제 몇 차례의 산업혁명을 거쳐서 현재까지 왔었는데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산업혁명과는 질적, 양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계에 지금 도래하였다. 우리가 이제 보통 여러분 식당이나 커피숍 가시면 키오스크 많이 좀 하시잖아요. 예. 불과 1, 2년 사이에 키오스크가 엄청나게 보편화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사회 곳곳에 지금 침투해 있고요. 특히 이제 스마트폰, 그리고 그 이후 등장하고 있는 너무 많은 일들로 인해서,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 AI, 신기술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 급속히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부를 수는 있으나 역시 마찬가지로 정치, 사회적 의미까지를 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민주화 이후의 시대 규정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약간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제언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민주화, 1987년 6월 항쟁 이후 오늘에까지 있었던 민주화 이후의 시대 규정은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감히 이재명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는 국내 정치 축의 이동이 첫 번째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죠.
더불어민주당 당 내에서 소수파에 불과했었던 행정가 출신이었던, 그리고 운동권 출신도 아니었었던, 그리고 국회의원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었던, 네,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물이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가 되고 지난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 이후 구속영장 기각이라고 하는 드라마틱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정치인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소수파에서 다수파로 축에 이동되었다. 이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제가 드렸던 말씀은 뭐냐면 한국 정치사에서 2019년 9월 이른바 조국 사태를 계기로 검찰과 언론이 합작한 이 권력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해서 작년 대선에서 권력을 쟁취하고 현재 윤석열 정부 운영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한국 정치사의 정치의 축은 보수죠. 당연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정점으로 한 보수가 중심축이었는데 최근에 발생했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에서는 가결되었지만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이 드라마틱한 사태를 겪으면서 정치의 중심의 축이 이재명 대표에게 옮겨왔다. 국민의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으로 그 중심축이 옮겨왔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두 번째입니다. 정치축의 이동과 더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진보라고 하는 개념의 변동입니다. 진보의 재구성, 진보라고 하는 그 축의 이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진보 보수할 때 진보는 주로 이제 19세기의 칼 막스와 이런 몇몇 사람들이 주장했었던 자본론 등등의 그러한 주장에 의해서 주로 좌파, 뭐 일각에서는 좌익, 그리고 평등을 주장하고 시장과는 거리를 두고 기업과도 거리를 두고 그리고 보편적 복지 이런 걸 주장하는 것을 진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고 그렇게 불러왔었죠.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기 때문에 진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중도다. 진보는 뭐 진보당이나 녹색당이나 기본소득당이나 정의당이 진보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중도이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약간 좀 혼탁합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리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양당제 시스템에서는 국민의힘을 보수, 민주당을 진보 이렇게 보는 게 많은데요.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모습들을 잘 되돌아보면 20세기에 우리가 고착되었던 진보와 보수의 개념으로 현재 한국 사회와 세계를 바라보기가 매우 난감해졌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지난 20세기 경제학에서는 보수는 작은 정부, 뭐 야경 국가, 그러니까 치안이나 국방 정도로 축소된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작은 정부인데요. 이게 보수이고 진보는 큰 정부. 아니다. 국가는 보편적 복지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의 삶에 대한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의 생애 전 주기를 책임져 주는 것이 바로 정부이다라고 해서 큰 정부가 되어야 된다. 그 양측의 주장들이 대립했던 것이 지난 20세기의 진보와 보수의 가장 중심된 논쟁이었습니다. 근데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겪은 이후로 이 논쟁이 완전 깨졌어요. 미국과 같은 그런 그 자본주의의 최첨단을 걷는 국가부터 중국과 같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국가까지 전 세계의 그런 무슨 뭐 체제와 이념과 모든 걸 뛰어넘어서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정부는 이젠 작은 정부, 큰 정부 논란이 필요하지 않고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구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개입하고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해서 국민들의 먹고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정부가 보장해야 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알고 된 겁니다. 다만 우리 한국에서 현재 윤석열 정부가 아직까지도 20세기에 머물면서 이 논쟁을 여전히 좀 반복하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모습이 매우 좀 안타까울 뿐이죠. 하지만 세계적으로는 작은 정부, 큰 정부로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기존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던 보수와 진보의 개념, 이것은 주로 이제 좌우, 주로 이제 수학에서 보면 X축이죠.
좌우라고 하는 이 X축에서의 개념으로 현재의 우리 한국 사회와 세계를 바라보기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이제 제언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 시대는 더 이상 좌우의 문법으로 20세기에 우리가 고정되었던 이념과 스펙트럼으로 21세기 특히 2023년 이후의 세상을 바라볼 수 없다. 그럼 무엇이냐? 다른 문법, 다른 세계관, 전혀 다르게 진보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냐? X축이 아닌 Y축으로 가야 됩니다. Y축은 뭐냐? 과거, 현재, 미래.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로 퇴행하고자 한다면 과거의 기준과 문법으로 현재를 해석하고 주장하고 바라본다면 뭐죠? 보수. 맞습니다. 그건 보수입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미래 2030년을 논하거나 2035년, 2040년의 한국 사회의 미래 비전을 이야기한다면 진보인 것입니다. 시간축으로 진보의 개념이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 시대의 매우 중요한 특징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보겠습니다. 현재 2023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과거로 퇴행한 세력이 누굽니까? 과거를 기점으로 자꾸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국민의힘이죠. 맞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언론을 장악했었던 인사들이 현재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을 여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다시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전형적인 퇴행이고 과거로 바라보는 것이고 이런 것을 이른바 보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현재 이제 뭐 기본소득당 뭐 용해인 의원도 있고 이재명 대표가 오랜 기간 동안 주장해서 기본소득은 현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2023년 이후의 시대, 2025년, 2030년, 2040, 50년이라고 하는 미래를 내다보는 그러한 비전과 관점과 세계관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진보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에 우리가 X축으로 알고 있었던 좌우 스펙트럼으로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는 것은 점점 의미가 떨어지고 있고요. 이제는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를 논한다면 이것은 보수, 현재를 기준으로 미래의 비전과 세계관을 밝히고자 한다면 진보다. 이런 식으로 진보가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재명 시대라고 명명하느냐? 이 말씀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재명은요, 민주화 시대의 어떤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많은 이제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나 사회적인 지식인들, 존경하는 분들을 보면 대개가 민주화 시대의 산물로 탄생하신 분들입니다. 뭐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국회의원은 뭐 대표적이죠. 1987년 6월 항쟁 당시에 그 선두에 있었던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우상호 의원이 민주화 시대의 상징적 인물인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무슨 현재 그 타답을 받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유시민 작가 이런 분들도 사실은 민주화 세대라고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죠. 그 세대의 군부 독재 정권과 투쟁하고 싸워서 현재 한국 사회를 민주화시키는데 일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물은 좀 다릅니다. 특이해요. 세대는 60년대생, 80년대를 살아왔었긴 하지만 학교를 제대로 다니질 못했어요. 가난해도 너무 가난한 빈민이었기 때문에 도시 빈민으로 살다 보니 그 어린 시절부터 공장에 가서 소년공 생활을 해야 했었던 조국이나 유시민, 우상호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재명은 성장을 했습니다. 대학도 어떻게 갔죠? 네, 검정고시라고 하는 물론 노무현 대통령도 비슷한 경험을 하긴 하였으나 또 다른 거죠. 그래서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을 갔고 대학에서 사법고시 이후에 민주화 시대의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이 사회에 눈을 뜨고 사회활동을 시작했었던 것이 바로 이재명이라고 매우 좀 특이한 캐릭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에 우리가 보고 경험했었던 이재명은 민생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 2022년 대선 때 유튜브 에서 한 방송 채널에서 각 대선 후보를 초청해서 그래서 이제 각각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듣는 시간 그 당시에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네, 3프로TV 맞습니다. 네, 3프로TV에서 그 당시에 가장 놀라고 조회수도 가장 많았던 바로 대선 후보가 이재명이어서 아니 이재명이 행정가로서 인정받는 건 알겠는데 정치에 특히 이제 뭐 정치에 대한 무슨 경제학을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주식부터 시작해서 경제에 대한 실용적이고 우리 국민들의 삶에 너무 중요한 그런 이야기들을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너무 깊이 있게 잘 알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놀랐습니다. 이재명은 이렇듯 기존의 민주화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정치인이나 인물과는 차원이 다른, 배경이 다른, 철학이 다른 인물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전형적인 소수파에서 현재 당대표와 차기 권력을 내다보는 다수파로 자리 잡은 것이 바로 이재명이고요. 이재명 같은 캐릭터가 바로 진보의 재구성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재명 시대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이재명 시대가 탄생하였다. 이재명 시대가 등장하였다. 이재명 시대가 출현하였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몇몇 분들이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은 이재명에 제가 포커스 맞춘 것으로 오해하시는데 이재명 개인에게만 제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시대의 변화, 시대의 변동, 축의 이동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재명이기 때문에 제가 이재명 시대의 탄생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